그대로 11번째. 이게 숫자가요. 바로 우리 지역 여수 산단에서 일어난 사고의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1967년 여수 산단이 만들어진 이래로 뭐 화약고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요. 네. 물론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곳은 많지만요. 그래도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라는 점, 이걸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안타까운 사고 좀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의구심은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 시간에는요. 산단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이하연 지사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여수 산단에서 1명이 숨지고 또 4명이 부상을 당하는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고 무엇이 문제인지 가장 먼저 첫 질문에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시나요? 예, 안타까운 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고향에서 저소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시끄러웠죠. 그렇죠. 예, 고향 사고는 설비의 결함이 확실합니다. 근데 여수에서 지난주에 발생했던 집진기의 화재 사고는 이런 설비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인 물질이 석탄인데 우리도 석탄 많이 써봤습니다만 석탄은 고체 상태에서 불이 잘 붙거나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정적으로 생각되는 석탄이 아주 미세하게 분쇄가 됐을 때 그럴 때 이 석탄 가루는 인화성 가스하고 동일한 만큼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갖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5년 반 전에 여수 산단의 D모사에서 폴리에틸렌 가루가 폭발을 해가지고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불과 5년 전입니다. 네. 이런 사고가 났으면은 분체를 취급한 업체들은 당연히 우리 회사 내에서도 우리 공장 안에서도 어떠한 사고가 있을 것인가 사전에 그런 위험성 평가를 한 번씩 해봤어야 되는데 네. 이번 사고는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네. 이 원청업체든 하청업체든 네.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물성을 정확히 알고서 그럼요. 관리를 한다면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네. 아니, 사실 위험한 물질을 다룬다는 게 이제 여수 산단 화학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위험 물질의 특성들을 뭐 잘 모르고 있었다. 매번 발생하는데도 왜 매번 몰라야 되는지 잘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습득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계속 뭐라고 좀 지적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나무 회사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하는 개념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무 회사의 사고라도 관심 갖고 그럼요. 우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지난주에 있었던 화재 사고의 경우는요, 뭐 안전감독관이 현장에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작업장 내부에 있었어야 될 부분들이 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재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이렇게 반복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인재가 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또 뭐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예, 요즘 기업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어느 분야에 많이 하냐면은 공장을 자동화하고 설비를 자동화를 하게 됩니다. 많은 투자를 하는데 네. 반면에 이 관리하는 인원은 최소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작업을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좀 아쉬운 입장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또 그 부분만 조금 더 개선돼도 이런 사고가 좀 더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정말 올해 들어서만 벌써 11번째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산단 기업들의 안전 대책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고 횟수로 따지면은 이제 여러 건, 지금도 이제 뭐 11번째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여수 산단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화 규모로 보게 되면 세계 4위인데 그 중에서도 여수 산단의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량의 46%를 생산합니다. 네. 엄청난 아주 규모가 규모네요. 방대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사고 날 확률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인명 피해가 있었던 이제 지난주 사고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협력업체에서 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 허점이 있었다라는 거 계속 또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뭐 자사 직원 이외 이런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 부분은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안전관리를 잘하는 업체들은
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협력업체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 네. 원청업체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네. 이 협력업체에도 직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만큼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도 뛰어나는 거고요. 그쵸. 사고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또 잘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잘 못하는 업체들도 있겠죠. 네. 요즘에 이제 흔히 말이 되는 갑질, 이걸 심하게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들은 네. 아무래도 좀 교육이. 약하겠죠. 갑질에 대한 부분은 뭐 사실 그냥 그 기업의 문제라고 본다면 안전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강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대기업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제성에 대한 부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월 몇 시간 아니면 연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도록 네.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청업체나 하청업체는 법적으로 볼 때는 개별 법인이에요. 아. 그래서 원청업체에서 네. 협력업체 아니면 하청업체 직원을 교육을 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 거네요. 예, 의무는 없지만은 네. 안전관리를 잘하는 업체는 왜냐 하청업체가 사고를 내도 그 사고 장소가 원청업체예요. 네. 그리고 그 피해는 원청업체로 다 가게 됩니다. 네. 이런 걸 이미 인지하고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제 뭐 제도가 뭐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목소리가 이제는 산단 관리를 기업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실 법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기업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주위에서는 사고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쵸. 그런 내용은 이해를 못하고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기간을 두고 양쪽의 입장에서 이걸 좀 잘 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잘 나지 않은 곳은 교육이 잘 돼 있다. 점검을 좀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이 꼭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수산단의 정기보수, 일면 셧다운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예, 화학 공장에서 이제 그 정비 작업은 이 아주 뜨거운 여름이라든가 추운 겨울을 피해서 주로 봄, 가을에 많이 시행을 합니다. 네. 예, 금년도에도 봄에 이제 많이 수행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시원해진 가을 시기에 또 계속 이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장의 규모라든가 네. 작업의 어떤 종류, 설비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네. 기간이 정해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에서부터 네.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한 6에서 8주 정도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네. 네. 기간이 상당히 좀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셧다운 기간에는 구체적으로 산단 내 기업에서 어떤 좀 작업이라든가 점검들이 좀 이루어질까요? 예, 우리가 상당히 궁금해하죠. 네. 예, 화학업체 하면은 이 화학 반응을 활용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이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 오로지 이제 화학 거리가 멀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 화학 공장을 하나하나 이루는 설비는 전부 다 기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운영할 때 네. 일정한 주기 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달린 후에는 꼭 정비소 가가지고 점검을 점검을 받으시죠. 받죠. 예. 그럼요. 이 화학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은 노후가 되고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일정 기간을 운전하게 하고 나서는 자동차 점검을 받듯이 거기도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고 또 한 점검을 가지는 받아야죠. 각종 설비들, 배관들 이미 이것은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공장을 설계할 때부터 20년에서 30년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 수명 관리를 합니다. 네. 수명 예측 프로그램에 의해서. 네. 그 수명이 다 돼간다. 판단이 되면 미리서 그걸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 정비 기간에 그 교체 작업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셧다운 기간 의무적으로 혹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건지 이것 또한 또 궁금합니다. 예, 셧다운 기간을 정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통제한다면은 아마 그 법은 거의 걸레같이 누더기가 될 겁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걸 통제할 사항도 아니고요. 네. 예,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근데 뭐 설비마다 다르겠고 업종마다도 다르겠습니다만 일주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6에서 8주 가량이 된다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 뭐 각각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기간이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미 여수산단은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40년, 50년이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비에 대해서는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 걸린다.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어떤 걸린다. 네. 작업의 규모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 수행해야 될 기간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 경험상.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관리감독자들은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갖다가 면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기간을 줄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충분한 기간은 갖고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 뭐 매번 질문을 드립니다만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예,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가 협업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하청업체는 경제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협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가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원을 많이 함으로써 협력업체,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와 동일한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면은 아마 재해는 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결국 반복적인 행동과 사고, 원청과 하청업체들의 좀 협력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고요. 꼭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